안녕하세요. 코끼리 맛박의 콧박입니다. 오늘부터 특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허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설명할 것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따라봐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은 일본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많은 법들을 가져오게 되었고 일본에서 주는 용어들을 그대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특허란 말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게 가져왔지만 정말 잘 지은 단어인 것 같아요. 특허는 한자로 되어 있는데 특별할 특자와 허락할 허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특별히 허락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무엇을 특별히 허락한다는 것일까요? 독점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독점이라는 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굉장히 나쁜 것이죠. 그래서 이 독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독점 금지 및 공정에 관한 법률로 철저하게 독점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락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허라는 것을 그냥 쉽게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까다롭게 주고 또 특허를 내주는 것이 굉장히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이라는 것을 둬서 특허를 관리하고 또는 그것을 공개하고 그 내용을 잘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공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특허가 어떻게 있다, 또 누구 것이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특허는 무엇을 독점한다는 것일까요? 또는 특허는 무엇을 보호해 주는 것일까요? 특허의 보호 객체에 대해서는 발명이라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 더 질문이 있어요. 발명이 뭐냐 이런 뜻이죠. 발명,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아이디어란 말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는 그냥 단순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잡생각을 해도 그것도 생각이고, 또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것이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그것이 생각이죠. 생각. 이 생각이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체화를 시켜야지 그것이 드디어 발명이 되고 그 발명을 특허 출원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친구와 걸어가고 있는데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는 대화하고 싶었는데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이걸 둘이 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도 나도 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또 이어폰도 갖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어폰은 워낙 기능이 좋아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까지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면 주변 소리는 다 제거되고 대화만 잘 들릴 수 있는, 또는 음악만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친구하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스마트폰에 있는 블루투스를 그냥 음성만 오픈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서로 이어폰으로 통화하듯이 말하면 속삭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둘만이 아니라 3명, 4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오픈해 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둘만의 기계로 이어폰을 통화할 수 있는 거라서 계속 속삭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속삭임이라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이제 속삭임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를 하면 발명이 된다고 했죠. 자, 일단 속삭임 아이디어를 실행하려면 스마트폰 2대는 있어야 됩니다. 호스트 스마트폰과 게스트 스마트폰이라고 말해보고, 이런 호스트 스마트폰과 게스트 스마트폰에는 블루투스라든가 와이파이 같은 무선 통신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들은 각각 이어폰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 있을 때 스마트폰과 게스트 스마트폰에는 각각 속삭임 앱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그럼 속삭임 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호스트에서 속삭임 앱을 실행시키면 이 속삭임 앱을 통해서 무선 블루투스라든가 와이파이를 열게 되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의 무선 통신 수단을 게스트 스마트폰에서도 역시 속삭임 앱을 실행시켜서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둘이 연결되면 서로 둘이서 오픈된 상태에서 이어폰으로 통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구체화가 됐죠. 스마트폰이 있고, 그 호스트 스마트폰과 게스트 스마트폰이 있고, 호스트 스마트폰과 게스트 스마트폰 안에 각각 속삭임 앱이 실행되어야 하고, 이 속삭임 앱은 게스트 스마트폰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들어가 있겠죠.
네, 이렇게 정도만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발명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명을 만들었으니까 이 발명이 나보다 먼저 생각한 사람이 있는지 이거부터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속삭이 맵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요즘 최고 잘하고 있는 네이버라든가 구글링을 통해서 이런 속삭이 맵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단 조사를 해보면, 구글링을 해보면 이런 속삭이 맵이 나옵니다. 이 속삭이 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속삭이 맵은 그냥 채팅 앱입니다. 채팅 앱. 그리고 통화도 잠깐 될 수 있는 건데, 이 통화는 와이파이를 통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속삭이 앱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속삭이 앱을 직접 뭐 상표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과 똑같이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우리가 부르는 속삭이 앱 발명은 똑같은 발명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특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특허를 영어적 표현은 페이턴트입니다. 페이턴트는 어원이 있는데 그 어원은 디스클로즈입니다. 즉 공개라는 것이죠. 이 공개는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A 발명자와 B 발명자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발명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발명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발명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모르고 서로 개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손해가 되죠. 중복 투자가 되고 발명이 발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특허라는 독점권을 특별하게 허락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를 해줄 때 공개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내 모든 기술을 공개해야지만이 그때 특허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또 공개할 때 아무나 공개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이 되게 어려우니까 특허청에서는 일정한 폼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허청에서 공개를 해서 공식화 문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개 문서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특허청이나 또는 특허청에서 허락한 한국특허정보원 등의 다양한 정보원에서 공개를 하고 있고, 이런 공개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키프리스라는 특허조사 사이트가 있고, 이 특허조사 사이트를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특허들을 조사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삭임 발명의 특허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조사는 무엇이냐? 나의 속삭임 발명과 또는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키프리스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키프리스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파란색 줄을 보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등이 있는 줄이 보이시죠? 특허와 실용신안의 조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특허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허 실용신안 탭을 눌러 봅시다. 그럼 일반적인 검색으로 조사하는 칸이 메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검색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하게 스마트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검색이란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항목별로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우선 속삭임 발명과 유사한 발명을 찾기 위해서는 검색어 또는 키워드를 선정해야 합니다. 검색어는 무선, 스마트폰, 통신, 통화, 이어폰 이렇게 선정하고 국제 분류를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의 명칭 항목에 무선, 별표, 스마트폰, 별표, 괄호 열고, 통신, 통화, 괄호 닫고, 별표, 이어폰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조사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이를 다시 요약 부분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15개의 특허가 검색되는데, 하나씩 보면 명칭만으로 볼 때도 우리가 말하는 속삭임 발명과는 관계없는 발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할 때 별표, 괄호, 플러스 이런 의미는 무엇인지를 다 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별표는 AND 검색이고, 빼기는 OR 검색이고, 괄호는 영역을 묶어서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수치 연산과 같은데요. 검색어 무선, 별표, 스마트폰, 별표, 괄호 열고, 통신 플러스 통화, 괄호 닫고, 별표, 이어폰의 의미는 무선, 스마트폰, 이어폰을 모두 포함하고 통신이나 통화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을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검색어를 다시 설정해 보도록 하죠. 발명의 명칭에 블루투스 별표 통화를 넣고 요약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은 상태에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발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있는 블루투스 칩을 탑재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다자간 통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라는 건 특별히 독점권을 허락한다고 했고, 특별히 허락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기술을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공개에 굉장히 노력을 쏟고 있는데, 공보를 발행함으로써 인적사항, 행정정보, 그리고 특허 내용 등을 실어서 특허 공보를 발행합니다.
발명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이렇게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적었을 때 이것을 설명서라고 하거나 또는 전문적인 용어로 명세서라고 부릅니다.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속삭임 발명을 출연하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사해서 얻은 발명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블루투스 칩을 탑재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다자간 통화 방법 발명은 공보가 나와 있는데, 공보를 잘 살펴보면 블루투스 칩을 탑재한 이동통신 단말기, 이것이 스마트폰이고 상대방 단말기부터 수신한 음성 데이터를 무선 헤드셋으로 전송하는 발명,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도 2를 살펴보면 이동통신 단말기와 헤드셋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발명한 속삭임 발명은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선행기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삭임 발명의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속삭임 발명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스트 스마트폰의 대기 단계, 게스트 스마트폰의 접속 시도 단계, 게스트 스마트폰이 아이디어를 확인한 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연결 성공 단계, 그 다음에 호스트 스마트폰과 게스트 스마트폰이 근거리 통신을 통해서 서로 음성을 공유하는 음성 통신 단계,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이것을 앱으로 만들면 속삭임 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행기술도 조사했고 발명의 구성도 완성했으니까 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전자정보로 운영되어서 특허청에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먼저 특허 고객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특허를 낼 수 있는 단 한 번 주어지는 번호입니다. 특허 고객번호를 입력할 때는 출원을 할 때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허청에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변환해서 서식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허청에 들어가서 특허로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전자출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특허로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부의 형태로서 특허로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먼저 전문가용을 다운로드하면 5개가 한꺼번에 설치되고, 초보자용을 다운로드하면 3개가 한꺼번에 다운됩니다. 일단 우리는 명세서를 먼저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설치에 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시작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우선 특허 명세서 국어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선택하면 식별 항목 선택이 나오고, 식별 항목 선택에서 체크할 것이 없으면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속삭임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구조로 작성해 달라, 그러면 공보로 만들어 주겠다 또는 출원을 받아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명의 명칭을 적는데 제목이라고 합니다. 발명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발명의 기술 분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짧은 단어로 적어줘야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속삭임의 제목을 스마트폰의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 음성 공유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마케팅 방법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해서 영문명도 넣어줘야 합니다. 통합서 명세서 작성기는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기술 분야인데, 기술 분야는 속삭임 발명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작성할 수도 있는데, 한 문장으로 속삭임 발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술 분야를 적습니다. 다음으로는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는데, 여기가 종래 기술을 적는 것입니다. 종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인데, 속삭임 발명이 어느 분야에 속하고 종래 기술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도록 하는 부분이죠.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작성할 때는 종래 특허를 반드시 언급해 줘야 합니다. 이제 발명의 내용을 작성하는데, 발명의 내용은 크게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및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문제점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기재하는 것이죠. 종래 기술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여기서는 이렇게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해결 수단은 전체적인 구성을 설명하는 것인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구성을 적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생각해 줬던 대기 단계, 접속 시도 단계, 연결 성공 단계,
음성통신 단계 이렇게 구성을 완성하여 작성합니다. 이후에는 과제 해결 수단을 통해서 문제점이 극복되었으니 이제 발명의 효과에서 발명의 효과를 입력합니다. 문제점이 3가지였으면 최소한 3개 이상의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제 해결 수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구성들만을 나열하거나 또는 어떻게 구성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잘 설명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특허 명세서를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작성해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특허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구항, 즉 청구 범위를 작성해보고 명세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항은 영어로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특허는 특별히 허락한다 했고, 특별히 허락하는 데에는 자기의 특허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특허 청구 범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청구 범위를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 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기 때문에 그 권리 범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고 해도 남용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어떻게 하면 발명을 보호하면서도 그 권리가 남용되거나 모호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이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허 청구 범위에는 독립항이라는 말이 있고 종속항이라는 말이 있는데, 독립항은 말 그대로 하나의 완전한 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속항은 독립항에 종속되어 있는 항을 말합니다. 종속항은 독립항을 모두 포함하고 종속항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독립항만이 발명이라는 것인가는 아닙니다. 종속항도 별도의 발명이긴 합니다. 우리 속삭임 발명의 청구 범위를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구 범위를 적어 보겠습니다. 청구 범위는 청구항이라고도 하는데, 청구항을 적을 때에는 먼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된 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 속삭임 발명은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작동되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청구항은 순차적인 단계를 적어 나가야 합니다. 청구항의 개수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입력에서 식별 항목 청구항을 선택하고 필요한 개수를 넣으면 됩니다. 청구항 1은 독립항으로 속삭임 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과제 해결 수단에서 대기 단계, 접속 시도 단계, 연결 성공 단계 및 음성 통신 단계가 순차적으로 기록되면 됩니다. 청구항 2는 제1항에 있어서라는 말을 선언함으로써 청구항 1의 종속항이 되고, 이는 청구항 1을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나머지 구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청구항 1의 근거리 통신 장치를 블루투스 장치와 와이파이 장치로 특정하였습니다. 청구항 3도 역시 제1항에 있어서라는 말을 선언하여 청구항 1의 종속항에 되도록 합니다.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제 명세서의 마지막으로 요약 부분을 기재합니다. 요약은 명세서의 기술 분야와 발명의 효과를 다시 한번 기재하면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명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속삭임 발명의 명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의 명칭은 발명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짧게 작성하고 중괄호 내에서 명문면도 넣습니다. 기술 분야는 속삭임 발명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어떠한 기술 분야인지를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은 배경 기술 분야로 기술 분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례 발명, 정례 특허를 조사하여 기재합니다. 발명의 내용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문제점을, 과제의 해결 수단은 발명의 구성을, 발명의 효과는 해결된 문제점의 효과를 기재합니다. 속삭임 발명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후 청구 범위를 기재하고 요약을 작성함으로써 명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속삭임 발명에는 도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허에는 도면을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여 보충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도면을 사용하는 실용신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세서가 완성되었는데, 이제 명세서를 포함하여 특허청에 출원하도록 하는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란 출원의 종류, 출원인, 발명자 및 수수료가 기재되어야 하고, 변환된 명세서를 포함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출원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허로에 다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통합서식 작성기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통합서식 작성기를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모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왼쪽에 국내 출원서식에 들어가서 특허 출원서를 2번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설명하면
특허 출원서가 제목이고 구분 항목이 특허 출원이고 참조 번호는 안 넣어도 됩니다. 출원 구분 역시 특허 출원입니다. 이제 출원인이 나오네요. 출원인은 특허 고객 번호를 입력하고 성명을 입력합니다. 특허 고객 번호는 하나의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의 특허 고객 번호가 발급됩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란을 클릭하여 대리인 정보를 넣으면 되고, 없으면 발명자란에 가서 기재합니다. 발명자는 특허 고객 번호가 없어도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에는 여러 가지 선택 버튼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수수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별도의 하단 화면에 명세서 파일을 찾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출원서 작성에 꼭 필요한 특허 고객 번호를 받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출원서에 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을 알아본 후에 출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는 은행이나 기타 인증기관에서 미리 발급해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계실 텐데, 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특허 고객 번호를 받은 후에 특허청에 다시 특허 고객 번호와 매칭해 가지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제 개인이 특허 고객 등록 번호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사전 정보가 필요한데,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 영문 성명 이런 게 준비 필요하고, 도장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파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시 특허청의 특허로에 들어가 봅시다.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옆에는 특허 고객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특허 고객 등록이 나옵니다. 특허 고객 등록을 누르면 특허 고객 번호 부여 신청이 나오는데, 특허 고객 번호 부여 신청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특허 고객 번호 부여 신청 등록 신청 결과조에 공동인증서 관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증서 사용 등록에 내 인증서를 등록하면 되는데, 먼저 특허 고객 번호를 먼저 부여 신청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1단계 특허 고객 부분이 있는데, 국내 자연인을 선택하시고 2단계 특허 고객 실명 확인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기입하고 이름과 영문 이름까지 작성한 후에 발급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발급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있는지 없는지요. 자, 그 전에 제가 자연인과 법인을 그냥 지나갔는데,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는 일반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또 법원에서 법으로 허가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까지 있어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요. 이제 아까 발급 확인을 했는데, 만약 발급 확인을 했을 때 발급이 되어 있다면 되어 있다고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발급 필요가 없죠. 다시 내가 또 받으면 되니까요.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존에 발급된 것이 없다라고 나오면 실명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실명 인증을 하면, 실명 인증은 이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으로 하든가 아니면 공인인증서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후에 들어가면 특허 고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특허 고객번호를 받으면 출원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특허 고객번호는 4-2005-0018-066번입니다. 이 특허 고객번호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준비할 것은 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열어서 작성해놨던 명세서를 열어야 됩니다. 이후 제출 파일 생성을 누르면 변환이 이루어지고 저장할 장소를 묻습니다. 이때 명세서 파일은 확장자가 HLT이고 변환된 파일의 확장자는 HLZ입니다. HLZ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합서식 작성기를 다시 열어서 맨 하단에 있는 명세서 파일 첨부를 누른 후에 HLZ 파일을 찾아서 첨부합니다. 출원서와 명세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 특허법 제42조 제1항 내지 9항에서 요구하는 출원에 필요한 인적사항, 설명서, 청구범위, 요약들을 모두 출원서와 명세서에서 작성합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통합명세서 작성기와 통합서식 작성기죠. 통합서식 작성기에서는 인적사항, 발명자, 수수료 등을 기재하고, 통합명세서 작성기에서는 작성한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이후 통합명세서 작성기를 통해서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출원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출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원 서식에 명세서도 포함되었고 공인인증서도 준비되었으니 이제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서식 작성기에서 출원서 위쪽에 있는 문서 제출이란 번호를 누릅니다. 그러면 출원을 하는 형식이 뜨겠죠. 뜨면 여기서 다시 확인을 누르고 출원인 공인인증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찾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준비된 후에 제출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출원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원이 완료되면 출원 접수증이 나오고 거기에 곧바로 출원 번호가 나옵니다. 이제 출원 번호가 나왔으니 출원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면 출원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접수증에 있는 수수료 납부 링크를 눌러서 납부하면 됩니다. 이제 출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출원한 출원서와 명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출원한
출원 명세서는 비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출원 후에 1년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공개 공보로 공개를 하거나 제가 임의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공개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것은 특허청으로 공식적인 공개 공보는 아닙니다. 이제 이 특허 출원이 등록 결정될 때까지 과정을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속삭임 발명에 대해서 뭐다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를 잘 봐야 되는데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구독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속삭임 발명의 특허 출원에 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리즈로는 또 다른 발명으로 특허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또 저작권 이런 것들도 직접 제출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도움이 되는 채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속삭임 발명 출원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등록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